집에서 어떻게 케어해야 흉터가 좀 덜 생길지, 이 기간에는 어떤 치료가 조금 더 적합할지. 그럴 때는 병원 오시는 게 제일 좋죠. 맞죠, 사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로데마리온 부산점 조현기 원장이고요. 수원점 이상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상처가 생기고 난 다음에 흉터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다음 흉터가 되고 나서부터까지 단계별로 굉장히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집에서 어떻게 케어해야 흉터가 좀 덜 생길지, 이 기간에는 어떤 치료가 조금 더 적합할지에 대해 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좋죠. 흉터 단계를 분류한다라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특히나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랬으면 흉터가 안 생겼을 텐데 그런 후회를 많이 하셔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안타까운 건 이 시기 때 이렇게 치료를 조금 더 들어가셨으면 이렇게까지 흉터가 생기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있어서 흉터 치료의 골든타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알아볼 거는 이제 여드름도 그렇지만 상처 같은 것들이 생긴 직후. 약간 두 개는 다르긴 할 텐데 우선 여드름부터 볼까요? 그럼 여드름이 생긴 직후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먼저? 여드름이 막 생길 때는 적은 개수별로 생기기 시작하죠. 뾰루지가 한두 개 올라온다거나 입가 쪽에 좀 생긴다거나 볼에 한두 개가 좀 생긴다거나 그럴 때는 크게 번지기 전에 병원 오시는 게 제일 좋죠. 맞죠, 사실. 여드름이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하거나 좀 다발성으로 발생할 때는 이거는 사실 집에서 케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연고나 다른 제제를 통해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와서 치료받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긴 하고, 하지만 이제 뭐 한두 개 정도 만약에 노란색 농포가 살짝 꼭 생겼다, 그럼 사실 집에서 뭐 소독된 기구들로 낮출만 한번 해도 충분히 패드 붙이고 하면 사실 끝나는 부분들이긴 한데, 통증이 있는 여드름이라든가 이런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처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통증이 좀 있다거나 아니면 염증이 좀 오래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피부 내부에서 골마서 피부가 자꾸 반응을 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피부를 일부 녹인다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피부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드는데, 부드럽게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걸 함몰시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뭐 레이저를 좀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염증 주사를 좀 맞는다거나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났어요. 1차 염증기가 염증기는 없어졌는데 빨갛고 부어있고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드름 염증이 좀 사라지고 한두 달. 사실 이때부터 환자분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부터는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볼 전체에는 조금 퍼져 있고 개수적으로도 일단 10개 이상이 되니까 눈으로 봤을 때 심리적으로는 보기 좋지 않은데 이걸 병원을 가야 되냐? 연고를 발라도 되냐?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때부터 이제 골든타임은 제대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죠. 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원래 흉터가 얼굴에 많으신 분들은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흉터가 많이 있다라는 건 피부 자체가 흉터를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유전적 성질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흉터가 안 남게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고, 난 별로 흉터도 없었고 여드름이 옛날에 났다가 회복되면서 별로 흉터도 안 남았어, 근데 그런 분들이 다시 이제 이런 기간이 왔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저는 흉터 연고 같은 것들, 뭐 노스카나겔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발라주시고 그런 것들로 케어하면서 조금 지켜보는 걸 저는 추천드리긴 하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그래도 흉터 전문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흉터가 없었던 분들도 염증에 따라서 흉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은 흉터 전문가가 봤을 때는 얘들은 흉터가 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라거나 이거는 좀 붉은기가 심해도 아직 피부가 좀 단단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흉터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연고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보통의 흉터 연고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 시기에 써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는 하얗고 단단하게 된 스카들에서 뭐 노스카나겔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때는 사실은 흉터 연고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맞죠? 네. 그때는 의미가 없죠. 흉터 연고다 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정확히 엄밀하게 말하자면 흉터로 가는 거를 막아주는 자국 단계에서 쓰시는 연고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이제 어쨌든 염증기가 지나고 한두 달 정도 붓거나 붉어져 있거나 약간의 페임이 있는 정도인데, 그래도 얼굴 보고 싶으니까 환자 와라. 네. 한번 확인을 하고 연고로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그냥 이제 오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부담스러우시다면 먼저 흉터 연고를
먼저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 3단계가 좀 애매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좀 기간이 굉장히 달라지는 맞아요. 부분인데 네. 흉터 회복할 때 있어서 염증기라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원래라면 한 6개월 정도면 거의 끝나야 되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막 1년, 막 2년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단계를 좀 프리스카 단계라고 해서 미성숙 흉터라고 그렇죠. 일컫긴 하거든요. 이 시기에 페인 별로 없다, 거의 그냥 붉은기만 있다라고 해도 사실 이게 좀 염증기가 오래 가면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때 붉은기만 있다라고 하면은 혈관 레이저를 받는 걸 추천하고요. 붉은기와 더불어 약간의 페인들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사실 저는 이제 안쪽을 재생시켜줄 수 있는 뭐 레가토나 어비움 글라스 계열의 치료들은 조금 같이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이제 스킨부스터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병행하면 훨씬 좀 재생을 도와주기 때문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피부 내부에 아직 염증이 남아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재생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부 장벽 혹은 그 아래쪽에 있는 진피층까지 약하게 자극을 주면서 재생될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여기서 치료하면 사실 치료율은 굉장히 높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네, 그다음 사진상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봐도 되게 드라마틱해요. 왜냐면 붉은기도 빨리 없어지고 약간 뭔가 완벽하게 해결된 느낌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꼭 치료를 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미 흉터가 생겼고 상처나 여드름으로 인해서 흉터 자체가 한 1, 2년 정도 지나서 완전히 굳건하게 붉은기도 없이 뚜렷하게 자리 잡은 형태. 사실상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단계죠. 이 시기에서는 사실은 피부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강한 자극이 필요하죠. 아예 다시 부셔서 다시 염증기를 만들어서 다시 살을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 기니까 네. 살을 올려야 되기도 하고, 주변부에 또 뭉친 게 있으면 풀어주기도 해야 맞아요. 되고, 네. 또 올리고 나서 나중에 표면이 좀 약간 거칠거칠하면 또 다듬어도 깎아주기도 줘야 해야 되고. 되고, 네. 굉장히 좀 다양한 치료들이 필요한 단계. 사실 흉터 치료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 시기의 흉터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피부가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극을 주고 변화를 억지로 유도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유도를 해서 다시 또 안정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치료가 잘 돼서 흉터가 아예 없었던 것처럼 매끈하게 정돈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거는 100%까지는 어렵고 좀 더 완만하게 만드는 걸 목표로 삼고 진행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흉터의 시기별로 어떤 단계에 따라 어떤 치료, 그 다음 치료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본인이 어떤 단계에 속해 있고 이때는 어떤 치료를 조금 더 해야 되겠고 어떤 생각을 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좀 만족스럽고요. 맞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판단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는 조금 알고 가시면 조금은 더 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테니까 그런 의미로 좀 준비한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단 자체는 뭐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서 와서 이야기만 한번 나눠본다 라고 생각하시고 가셔서 내 흉터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냐, 내가 지금 어느 단계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거는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가볍게 오셔서 물어보시고 판단을 듣고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한 번 더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부산점 조현 원장이었고요. 수원점 이상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요. 안녕.